이제 나눠주는 거 봤습니다. 1인당 하나씩. 예.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예. 일부 세관 직원들과 보따리 상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세관 측은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또 앞으로도 또 교육을 하나 정신교육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세관 직원과 단속 대상인 보따리상. 하지만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듯 농담도 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보따리상들은 상납의 대가로 단속 없이 세관을 통과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연락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 있나 없나 물어보고 있으면 나오고. 담당반장. 예. 돈을 준 사람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이 사람이 안 나옵니다. 배 안에서. 배 안에서 안 나왔다가 이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있다가 그 세관 검색대에 설 때까지. 그 사람이 오면 이제 물 들고 나오고. 보도가 나간 뒤 부산세관은 금품이 오간 대기실의 용도를 바꾸고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 유리로 벽면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따리상의 휴대품을 검사한 직원 22명을 모두 교체하고 담당 과장과 국장을 대기 발령하는 등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 살 일도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들의 비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5일 새벽 부산 감천항 부두 흰색 승용차가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곤 배에서 상자를 내려 차에 옮겨 싣습니다. 부산세관 감시국 폐쇄회로 화면에 이들의 의심스런 행동이 고스란히 잡혔지만 이 흰색 차량은 유유히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흰색 차량이 빠져나간 직후 이번엔 검정색 차량이 러시아 선박 옆에 멈춰섭니다. 똑같은 상자를 트렁크와 뒷좌석에 성급히 실어 담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이 차는 부두 정문을 향해 출발합니다. CCTV로 감시하던 세관 기동 감시반이 뒤늦게 이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더니 세관 기동 감시반을 밀쳐냅니다. 바로 부두 정문을 지키던 청원경찰입니다. 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검정색 승용차는 정문을 향해 달리고 또 다른 청원경찰은 정문까지 활짝 열어줍니다. 세관이 30억 원을 들여 마련한 감시 종합정보 시스템이 자신들의 직원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산항에 구멍이 뚫릴 경우에 그 국제 범죄 조직의 어떤 총기류라든지 이 마약까지 이 물방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건 당일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반장 손모 씨는 출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명령을 무시하고 출동하지 않았고 청원경찰 성모 씨와 이모 씨는 밀수 차량이 도망칠 수 있도록 감시반을 제지하고 정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산 냉동 명란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업자에게 판매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밀수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아예 세관 직원이 밀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마산세관 6급 직원 김모 씨는 시가 6억 원에 달하는 가짜 국산 담배를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세관에 전자부품으로 신고하도록 밀수업자에게 통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더욱이 김 씨는 밀수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하면서 밀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관장과 담당 과장이 보직 해임되고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또 이달 초에는 중고차 수입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세관 직원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고 수입차 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세관 47살 정모 계장은 수입업자들이 차량의 수입 신고 가격을 적게 써내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인천세관. 지난 6월 해외 명품 시계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시계 9,100점을 밀수한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시가 1,200억 원어치입니다. 밀수꾼들은 지난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짝퉁 명품 시계를 들여왔고 그 가운데 5,500점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적발되기 전까지 밀수품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밀수품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전직 세관 직원 출신인 한 관세업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의심스럽다.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제 이들이 다 알고 계속 그런 걸 해요. 오늘 다 믿고 하는 사람이 그때 서류도 다 정확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래? 이라고 믿고 거기 가자.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식사도 하던 거야. 대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 직원 가운데 금품 수수나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34명.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도 10명이나 됐습니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관세청은 이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대안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조직에서 비리나 부정이라는 거는 어느 공조직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본 사건들 가운데는 4, 5년 전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또 비교적 최근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사건화가 됐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많은 관세 행정들이 바뀌었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관행들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재를 하면서 한 관세 통관업자를 만났었는데요. 이 일선 통관 업무에서 가장 많이 뒷거래가 발생하는 장소로 이 세관에서 창고로 이동하는 차 안이나 그리고 이 화물을 검사받는 창고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난차 밀수입 사건이 벌어진 인천 본부세관의 주차장. 지난달 30일 제복을 입은 세관 공무원이 하얀색 승용차에 오릅니다. 보세 창고로 향하는 이 차는 검사를 받을 수입 화물 대리인의 차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할 공무원이 검사를 받을 민원인 측의 차에 탄 겁니다. 이 화면은 국정감사를 대비해 한 국회의원 측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인천세관의 업무용 차량은 무려 29대. 업무 차량이 있는데도 검사 대상인 민원인 측의 차를 이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그 민원인 차량을 이용했습니까? 업자와 유착 관계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세관 측은 직원들의 운전이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신속 통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 미숙자들이 또 앞으로는 그래 이용하지 않도록. 관세청 규정에는 민원인이 교통수단을 제공할 경우 세관장이 승인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간혹 부적절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동하는